안녕하세요. 미친 도쿄입니다. 어, 사실 이제 막걸리 한 병 하고 이제 뭐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요. 앞으로 아마 올라갈 컨텐츠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 위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중에 이제 딥러닝 쪽이고 하나는 물론 이제 코딩하는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코딩보다는 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로봇의 이제 마음, 자, 셀프 같은 걸 어떻게 불어넣는지 그 부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그 논문들을 이해를 하면서 좀 약간 정리하는 느낌?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논문들마다 이제 좀 설명을 해제를 좀 할까 싶어가지고요.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사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과 로봇, 사람과 비슷한 의식을 가진 로봇의 공존 시대가 도래하는 경이로운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이로운 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철학적인 부분, 의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사람과 또 로봇의 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논문들이나 책 위주로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정리를 할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운드에 관해서는 예전보다는 자주 못 올릴 것 같고 가끔은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이야기. 뭐 제가 원래 이제 시나리오를 쓰긴 했지만 시나리오 이전에 소설을 썼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한 20년 정도 중간에 공백기가 한 뭐 5, 6년 있었다고 보고 한 15년 정도 글을 쓴 것 같아요. 소설을. 뭐 그 이야기 문학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야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기를 좀 약간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하나를 파고 어떤 연구를 하고 파고 집중을 하려면은 약간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뭐 카톡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하러 나가고 일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줄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나가는 게 이제 뭐 자주 나가지는 않고 꼭 필요할 정도로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와의 관계를 조금 줄이고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합니다 가끔 심심하고 술 한잔 먹고 뭐 이야기할 상대도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다를 떨게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다를 떨게 되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말 안 하고 뭐 살 수 있는 글쎄요. 이게 뭐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굴러가고 뭐 덩어리들이 굴러가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사실 오늘 아까 뭐 컨텐츠를 하나 찍었는데 뭐였죠? 짜라수트라 이야기인가요? 짜라수트라 이야기네. 하고 지금은 이제 요즘 좀 곱씹는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음과 늙음의 기준. 늙은 자 vs 젊은 자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차라투스트라 발음이 진짜 어렵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부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한 몇 년 동안 한 4년 정도 생각을 해보고 내린 여러 가지 이제 결론 하여튼 생각인데요. 이 늙은 자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이게 뭐 나이 많은 노인을 뭐 약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젊다라는 표현에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늙다라는 표현에 이제 네거티브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젊음과 늙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좀 줄이라고 그러면 이제 술 많이 먹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로 죽는 거는 쉽고 암이나 뭐 그런 걸로 죽는 거는 뭐 본인에게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을 일부러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꼭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모든 것을 앞서는 본능이거든요, 이게. 물론 뭐 자살에서도 자살은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죽음을 멀게 생각하는 자는 죽음을 쉽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조금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이러다 그냥 죽을래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죽음의 직면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시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뭐 해밍웨이처럼 권총 자살하지 않는 이상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벽에 똥칠하기 전에 그냥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집행하는 순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두렵다.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는 자는 죽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남의 죽음을 짐작하고 남의 죽음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약간 뭐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굉장히 쉽게 말했는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 말은 뭐 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자라투스트라에서도 이 비슷한 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삶을 고민해 보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정리한 문구인데요. 늙은 자는 이미 죽었다. 산 자는 모두 젊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젊다고 죽은 것은 늙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나이 많고 뭐 70, 80대 되고 이런 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면 젊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늙은 자요. 사실은 죽은 자죠. 죽음을 예약한 자다. 움직이자. 그리고 생각하고 변화하라. 이건 사실 뭐 변증법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엔트로피에 기반한 모든 물질은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힘이 강력할수록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는 어떤 생물로서 좀 더 본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변화하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우리도.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70이든 80이든 흰머리가 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고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저도 굉장히 나이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감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자신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젊다. 제가 이게 자라투스트라 니체로부터 배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제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임해라. 사실 저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많은 적지 않은 노인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계시죠. 뭐 한글을 배우든 또는 영어를 배우는 분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서예를 배우는 분도 있고 노래를 배우는 분도 있고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는 뇌에 활력을 주고 어떤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의 힘이고 운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뭐 수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사실 있었고 지금까지 또 사람들과 싸우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고 항상 보면 우리 주위에는 죽음으로 유인하는 요소는 적지 않죠. 뭐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 건물 붕괴, 화재, 가스 폭발. 뭐 지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그 물건이 고공해서 투하되는 것, 뭐 화분이 떨어진다든지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문명의 힘으로 많은 것들, 사람들 간에 싸우는 것, 최소한 사람들 간에 폭력적으로 싸워서 죽는 것들은 많이 걷어내긴 했죠. 살아있음이 곧 정의요 아름다움이니 마음껏 향유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젊은 것이니 좌절과 자학을 멀리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창의하라. 이 말이 뭐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고 그 노화는 질병이다. 어떤 제가 유튜브 이 부분 뇌과학 쪽에 학자고 이제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인데 노화는 질병이다. 과학자들이 노화의 종말을 선언한다라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댓글을 쭉 달았는데 제가 써놓고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예. 그 제 글이 제가 쓴 그 댓글에서 쓴 글인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마저 떠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지죠. 뭐 물론 제 동생도 있겠지만 하여튼 세월이 지나면 최소한 50년이 지나면 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그건 최소한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제 우주 개발이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전에는 과거에 이제 뭐라고 하지 조선시대 뭐 신라시대 이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지 지금도 뭐 살기는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훨씬 힘들었을 거잖아요. 생존 자체가 힘들고 먹을거리 추위 이 기본적인 것들이 힘든데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는데 요즘에는 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사람이 한 200살 300살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의 두뇌를 로봇의 두뇌에 마이그레이션 이전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가지고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저 같은 경우 뭐 제 시절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는 될 것 같은데 제 기억, 부모님에 대한 기억, 제가 살았던 뭐 동네에 대한 기억,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아름다운 기억, 추억, 낭만 이런 것들을 로봇의 두뇌에 올리면은 평생 이제 이 로봇은 배터리를 바꾸고 아니 부품을 교체하고 부품이 낡으면 그렇게 한 뭐 1000년 뭐 많게는 만 년까지 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로봇을 그렇게 유지하려면 돈도 들어가겠지만은 좀 부유해야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에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도 생기고 지금 현재 태어나는 그리고 조금 이따 태어날 친구들이 이제 향유하게 될 어떤 미래의 장수하는 환경 그리고 로봇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정신까지 마이그레이션 하면 어떻게 보면 불멸에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끈질기게 살아있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사실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한 10년, 20년 뒤에 제가 한 70, 80대면은 또 어떤 10대, 20대 친구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끈질기게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또 불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리소스라는 것들은 리소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에 리소스는 이만큼 있는데 노인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중년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불만이 생기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빨리 없어지면 이만큼 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노인에 대한 반감이랄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탓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뭐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끼쳐오는 제 집 앞에 이제 소공원이 있는데 나무 냄새, 풀 냄새 확 끼쳐오거든요. 그 냄새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요즘 좀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약간 좀 제 기분을 우선시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최소한 노력은 하고 예전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요. 뭐 그래야죠. 서로 뭐 배려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아무튼 요즘에 드는 생각,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아름답고 젊음이고 청춘이고, 그러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 이걸로 마칠게요.